자, 우리는 앞차시에서 이 과목의 분석 기획의 2회 파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진행할 63번 분석 마스터 플랜 새로운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앞에서 여러 가지 분석 과제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분석 과제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분석 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 2, 3년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될 분석 과제가 있을 겁니다. 자, 단기 여러 가지 분석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되고 단기적 과제는 세부 이행 계획 세우게 되고 중장기 계획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 바로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63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64번에 마스터 플랜 수립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분석 과제는 여러 개 존재하게 되고 첫 번째, 해당되는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과연 우리 조직 또는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전략적 중요도 당장 시급한지, 두 번째는 비즈니스 성과, 즉 해당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합한지, 세 번째는 우리 조직에서 가능한지, 실행 용이성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과제 중에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분석 적용 및 방식에 따라서 과연 우리 순수한 특정 부서에서만 할 것인지, 전사 조직에서 할 것인지에 따른 조직, 또는 내부 데이터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것인지, 어떤 기술적 부분, 해당되는 엑셀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비랑 기타 기술적 방법이 동반되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분석 과제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중치가 아주 높고 해당되는 우선순위 고려 요소 세 가지와 분석 적용 및 방식의 고려 요소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가중치가 높습니다. 다음 65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ROI 관점,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빅데이터 4V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빅데이터 4V 해당되는 볼륨과 버라이어티와 벨로시티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투자 비용 요소에 해당이 되고, value라는 것은 이 투자 비용 요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즉 비즈니스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한 가지 타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는 투자 비용 요소인데, 또는 비즈니스 효과로 하게 되면 잘못된 오답 표현이고, 또는 value가 비즈니스 효과 요소인데 투자 비용 요소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객관형 보기라고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ROI 요소를 통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은 크게 시급성과 난이도에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가중치가 높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급성이라는 것은 전략적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전략적 중요도는 시점에 따라 바뀌고요. 현재가 전략적 중요도가 큽니다. 난이도라는 것은 비용과 범위 측면을 가미한 것이 바로 난이도인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4V 속성에서 보게 되면 시급성이라는 건 value에 해당이 되고 난이도라는 것은 투자 비용 요소 3V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시급성의 정의와 난이도의 정의를 반대로 연계하는 오답 유형의 출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이와 같은 시급성과 난이도 X, Y로 놓게 되고, 즉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진 분석, 포트폴리오 4분면 분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시급성이 현재일 때 또는 난이도가 가장 쉬울 때 3, 4분면에 있는 과제가 가장 우선순위 과제가 되는 것이고 2, 4분면에 있는 과제가 중장기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해당되는 시급성은 현재, 그 다음에 3, 4분면, 4, 4분면, 2, 4분면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난이도는 3, 4분면, 1, 4분면, 2, 4분면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째 출제 포인트고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 과제 우선순위는 불변이 아니라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죠. 1, 4분면에 있는 9번 과제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파일럿 범위, 좀 극한된 조직 범위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지한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게 되면 오답 보기 체크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 3년에 한 번 정도 가중치 있는 파트가 68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69번의 분석 거버넌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단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규칙, 규범과 관련되어 있는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거버넌스,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분석 거버넌스라는 것은 해당되는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 과제와 관련된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위해서 참고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70번 포인트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중치를 갖고 있죠.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조직과 과제 기획 및 운영 프로세스, 분석 관련 시스템, 데이터와 분석 관련 교육 및 마인드 육성 체계 5가지 구분하게 되고 출제 유형은 한 타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가 아닌 것은 출제가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71번부터는 우리 시험에 몇 차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해당되는 조직, 기업 관점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 체계를 이식하려면 그 조직의 분석 수준, 역량을 평가를 해야겠죠. 해당되는 엑셀을 다루기 어려운 조직에 파이썬이나 R을 교육시킨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조직의 분석 역량을 파악해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석 준비도가 있고 분석 준비도는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바로 분석 업무 파악, 인력 및 조직, 그 다음에 분석 기법, 분석 데이터, 분석 문화, IT 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는 상중하 난이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하, 해당되는 6개의 영역이 아닌 것은 난이도 중, 해당되는 박스 보여주게 되고 6번의 IT 인프라 내용을 보여주게 되고 이 해당되는 분석 준비대 영역 정답, IT 인프라를 찾아보는 영역 난이도 중, 해당되는 분석 준비도 세부적 항목 분석 업무 파악의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발생한 사실 연구 파악 예측 분석 업무 시뮬레이션 분석 업무라 하게 되고 또 다른 진단 항목을 넣게 되면 그것이 정답. 이게 바로 난이도 상의 레벨입니다. 적어도 분석 업무 파악 영역과 IT 인프라 영역은 꼼꼼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72번은 분석 성숙도죠. 또 다른 진단 항목 분석 성숙도가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CMM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 비즈니스 부분, 조직 역량 부분, IT 부분 영역별로 해서 우리 조직이 도입인지 활용인지 확산인지 최적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면 난이도는 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이도 상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 중 분석 성수도의 최적화 영역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분석 샌드박스, 분석 프로세스 내재화라고 하게 되고 다른 확산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오답 체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확산과 최적화 영역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가지 영역은 여러분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구분하도록 합니다. 여기 분석 샌드박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제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샌드박스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분석 성수도는 출제 가중치가 100%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통해서 그 기업, 그 조직의 역량을 판단해 보게 되는데 바로 4가지 타입이 존재하게 되죠. 높은 성숙도와 높은 준비도 가진 있는 기업 조직을 우리는 확산형이라 하게 되고 또는 낮은 성숙도와 낮은 준비를 갖고 있는 것을 준비형이라고 하게 되죠. 비단 우리 시험에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업, 조직이 크게 되면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이와 같은 4가지 사분면 분석을 진행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74번 데이터 거버넌스는 우리 시험 문제 1년에 2번 정도의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은 품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품질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책, 지침, 표준 운영 조직 및 책임 체계를 수립하고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대상은 뭐라고요? 마스터 데이터, 메타 데이터, 데이터 사전을 관리하는 관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예상하건대 다음 중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리 대상 3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25년도 출제 예상 문제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조직,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가중치가 있는 것은 76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는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데이터 표준화는 해당되는 명명 규칙, 데이터 표준화, 표준 용어 설명,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 사전 구축 관련된 용어이고 가장 많은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관리 체계고요. 관리 원칙을 수립한다든지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 체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저장소 관리이죠. 저장소를 구성하거나 저장소를 구성함에 있어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 워크플로우를 관리한다거나 또는 해당되는 데이터 구조를 저장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사전 영향을 평가를 하는 것이 데이터 저장소 관리입니다. 마지막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표준화 활동이고 해당되는 네 가지는 우리 시험 문제 몇 차시 출제 100% 가중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1년에 4번 시행되게 되는데 2번 정도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분석 업무 주체에 따른 세 가지 조직 유형이죠. 자, 해당되는 형태에 따라서 집중과 기능과 분산 구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DSCOE라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전문가는 약자이고 집중 구조는 별도로 떨어져 있다. 기능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산 구조는 병렬해서 존재한다. 이 세 가지 특성에 따라서 특징이 구분하게 됩니다. 집중 구조는 아무래도 전사 분석 업무를 별도의 분석 전담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 한다면 현업 업무 분서가 서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화, 이원화될 가능성이 바로 집중 구조입니다. 분산 구조는요, 병렬되어 있죠. 하지만 아주 장점이 많은 반면에 부서 업무와 역할의 분담이 명확해야 되는 하나의 단서 조항이 붙게 됩니다. 따라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두 가지 타입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 분산 조직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고 정답지, 분산을 찾는 문항, 유형이 존재하게 되고 두 번째, 난이도를 좀 올리게 되면 다음 중 분산 구조의 특징 중 올바르지 않은 거 하게 되고 집중 구조의 내용이 들어가는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78번에는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죠. 이런 분석과제 프로젝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진행하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 결과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분석과제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분석과제 과제 프로세스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죠.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으로 구분한다 체크하기. 그런데 이 과제 발굴 단계에선 분석 아이디어 발굴하게 되고 분석 과제 후보를 제안을 하게 되고 선택되지 않은 것은 과제 후보 풀로 관리한다 체크하기. 분석 과제 확정하게 되고 팀을 구성하게 되고 분석 과제 실행하게 되고 분석 과제 진행 관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과 보고서 만들어지게 되면 과제 결과도 풀로 관리한다 체크하기. 순서와 관련된 부분, 풀 관리하는 과제 후보 풀과 과제 결과 풀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79번에는 분석 교육 및 변화 관리 파트이죠. 자, 분석 교육의 변화는 어떤 특정 패키지의 툴 교육에 집중되어 있게 되면 확장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 중심으로 분석 역량 개발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툴 교육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오답복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번부터 진행됐던 79번까지 하게 되면 데이터 이해 파트와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단시간 내에 최적화시켜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번과 72번 무한 반복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 가장 가성비 있게 ADSP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데이터 분석 파트를 아주 쉽게 적중도 높은 우리 핵심 내용 정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